오늘자 조선일보에서 내란 행정부를 위한 후안무치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과반이 아닌 2명 출석으로도 개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 위기가 기회라고 국회가 이 방법을 역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권에서 야권이 한덕수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연쇄적으로 탄핵할 것에 대비해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이 아이디어는 국힘이 아니라 아마 조선일보 내부에 나름 꾀돌이가 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하나 나름 내란 세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법한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일단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어 국회가 국무위원 과반 탄핵을 할 시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거부권 행사도 불가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구성원 2인 이상으로 고치자는 게 여권의 아이디어라는 것인데, 심지어 국무회의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라 실제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내일 4월 1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지라 여권이라 쓰고 조선일보라 읽는 저 내란 부역 세력이 이런 식의 꼼수 대통령령 개정을 하라고 한덕수에게 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국무회의 요건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국무위원 과반 탄핵이 아닌 전원 탄핵이 강제되는 상황인데, 난감한 것은 이렇게 되면 내란 행정부의 거부권도 무력화되나 법적 대통령 권한대행이 남지 않게 돼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마흔역 재판관 임명도 불투명해지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 거리로 인해 60일 내 치러져야 하는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즉, 입법을 통해 어떻게든 얼기설기 보완한다는 플랜도 거론되긴 하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니 국회를 향해 알아서 하라는 게 조선일보의 깜찍한 협박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이 플랜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구성원 2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여 국회가 국무위원 1명 빼고 다 탄핵시켜버리면 해당 플랜은 보기 좋게 폭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무위원 중 오영주 중기부 장관 혼자 남아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는 무력화되나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 및 대선 공고일을 할 사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및 대선 공고가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딱 하나 애매한 건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 이렇게 가면 대선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닌 희한한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현재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 강제 및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과격하고 얼기설기 틀어막은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계획들이 실행되면 저 내란 세력이 2차 무력 쿠데타로 헌법과 법률을 뒤집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예컨대 12.3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은 무슨 명분으로 탄핵을 할 것이냐라든지, 오영주는 믿을 수 있냐는 등의 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애초 헌재가 마흔역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상태라면 마흔역 임명을 미루겠다는 국무회의 자체가 위헌이고, 그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전원은 위헌에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명분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온 오영주의 스타일상 사태가 매우 험악해지고 민주당이 헌법이 부여한 입법이란 권능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퍼부은다면 못 견디고 국회에 항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정리능리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제가 말한 플랜이 가장 좋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마음만 독하게 먹는다면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 오영주 한 명만 남겨놓고 지옥을 맛보게 하는 악마 같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내란 세력은 척결할 수 없습니다. 고로 저들이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수, 저들이 감히 반격할 수 없는 절대수를 민주당이 꼭 찾아내주길 바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전히 우리 민주시민들 성에는 차지 않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결코 사태를 나이브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마침 김민석 수석 최고가 오늘자 뉴스공장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의미심장한 암시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 여러분께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이 방식이 문제에 탄핵일지 뭐한 사람 탄핵일지 일괄 탄핵일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일지는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지도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최종적으로 밝힐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밝히지 지금 미리 밝히지 않겠다는 거네요. 네, 방향과 강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결의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굳이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은 안 하셨는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그것이 역풍을 부를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이 그대로 가서 실제로 4월 18일을 넘기면 한덕수 대행의 비어있는 두 재판관 퇴임할 자리에 임명을 통해서 완전히 판을 바꾸고 윤석열 복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판단들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그건 뭐 역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광풍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풍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